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언젠가 은퇴하겠지. 뭔가 준비는 해야 할 텐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고민 사실 60년 대생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60년 대생들은 지금 막 은퇴 시기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나니 당장 월급이 끊기고 회사에서 지원하던 복지 혜택도 하나둘 사라지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절박함이 확 밀려온 거죠. 무엇보다 그동안 직장 동료 회사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퇴직과 함께 그 울타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니 정말로 나 혼자 남았구나 하는 느낌도 크게 들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겹치기도 하고 자녀들 학자금 지원에 생활비 걱정까지. 은퇴 준비가 미흡했다면 더더욱 막막함이 커질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60년 대생 은퇴자 세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퇴직 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전 재산을 자녀 교육에 쏟았어요. 마이너스 김영수 가명 1962년생 사례.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 30년 넘게 다녔어요. 말 그대로 회사가 곧 인생이었던 분이었죠. 회사를 다니면서는 물론 나름대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둘이나 되다 보니 교육비에 쓸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유학까지. 그래도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말년에 들어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김영수 씨가 손에 쥔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중 일부는 이미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나가고 남은 돈으로는 미뤄둔 집 수리를 조금 하고 났더니 통장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경력 30년이면 어디선가 써주겠지 하고 재취업을 알아봤는데 이력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진 김영수 씨는 무작정 소자본 창업에 뛰어들었는데 경험 없이 시작한 식당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죠. 그 뒤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내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런 신세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날 안 찾더라고요. 자식들도 자기들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니 다시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이게 제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김영수 씨 사례에서 느껴지는 건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면 자녀 교육비와 본인의 노후 자금 마련 사이에서 조율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60년 대생 부모님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자녀에게 투자하면 내가 좀 힘들어지고 내가 편하려면 자녀한테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딜레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은퇴 준비가 완전 공백이 되면 나중에 자녀에게마저도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2. 부모님 돌보느라 정작 내 노후는 뒷전이었죠. 마이너스 이정미 가명 1965년생 사례. 이정미 씨는 결혼을 비교적 늦게 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본인은 이미 50을 넘겼죠. 그래도 교사로 꾸준히 근무하며 연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정미 씨 형제들은 여러 사정으로 적극 도움을 주기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장녀인 이정미 씨가 책임을 지게 됐죠.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가 매달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금액도 생각처럼 많지 않았어요. 결국 연금 계좌, 적립금을 중간에 꺼내 쓰게 되었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일부 대출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엔 진 빚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정미 씨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도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학교 업무가 갈수록 힘들어 퇴직을 고민했지만 막상 그만두면 당장 빚을 어떻게 갚고 노후 자금을 마련할지 막막하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작 나중에 보니 정작 내 자신을 위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정미 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0년 대생들은 부모님 부양 문제와 본인의 은퇴, 그리고 자녀 양육까지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복지 제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본인의 노후 준비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3. 퇴직하자마자 아파트 대출이 목을 조여요. 마이너스 박정근 가명 1968년생 사례. 박정근 씨는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오랫동안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몇 번의 이사와 금리 변동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은퇴 전에 대출만 갚으면 편안한 노후가 되겠지라고 믿었죠. 그런데 50대 후반 회사 구조 조정에 휘말리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월급이 끊겼으니 원리금 상환이 매달 버겁게 느껴지죠. 물론 퇴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대출이 워낙 컸고 또 아이들이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여분의 돈이 남질 않았어요. 집이라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옮길까 생각해봤지만 그동안 애지중지 모은 내 집을 떠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랍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라 생각만큼 집이 안 팔리고 설령 팔아도 대출 정리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상황이었어요. 이러니 노후를 즐기기는커녕 매달 이자, 걱정에 생활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주변 다들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한 달 벌어서 대출이자 내면 끝이에요. 사회도 나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애들 입장에서도 계속 학비 보태달라고 하기 미안해하니 참 난감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대출을 줄이고 다른 준비도 해놓을 걸 그랬어요. 박정근 씨의 이야기는 내 집 마련과 은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퇴직 시점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구조조정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떠올리면 박정근 씨의 고충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4.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은퇴 준비 부족과 돌발 상황으로 인한 재정 악화예요. 사실 은퇴 준비는 3040대부터 꾸준히 해나가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부분의 60년 대생들은 치열한 경쟁과 경제 성장기에 맞춰 살아오면서 정작 자기 노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 나는 더 늦게까지 일할 거니까 괜찮아. 같은 막연한 안도감을 가졌던 경우가 많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중장년층이 떠안는 부양 부담도 크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후까지 준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요양비, 주택자금 부담 등 인생의 주요 자금 지출 포인트가 대부분 50대 이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은퇴 준비에 쓸 자원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5.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처절한 은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은퇴 시나리오 조기 설계. 가능하면 40대부터, 늦어도 50대 초반엔 내가 퇴직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해요. 금융상품이나 연금저축 같은 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더 나아가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 혹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스킬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 사례처럼 퇴직 뒤
급하게 창업해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미리부터 플랜 B를 만들어 두어야 하죠. 부양과 노후의 균형 감안. 자녀 교육이나 부모 부양을 그냥 내가 다 책임져야 해라고만 생각하기엔 이제는 사회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적정한 분담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야 해요. 이정미 씨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핏더미를 안게 되면 그 이후 본인의 노후까지 무너집니다. 연금 계좌나 저축을 함부로 깨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돌봄 서비스, 간병 지원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재정 구조의 유연성 확보. 박정근 씨 사례처럼 주택 대출에 과도하게 묶여 있으면 퇴직 시점이나 경기 상황이 달라질 때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대출은 최대한 미리 상환하거나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이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잖아요. 새로운 커뮤니티나 일자리 찾기. 퇴직 후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인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커질 수 있어요. 돈 문제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나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부터 직장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을 찾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레 재취업 정보나 창업 기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6. 함께 고민해 봅시다. 보통 은퇴 문제는 아주 먼 미래 얘기처럼 느껴지죠. 특히 건강이 괜찮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있을 땐 설마 나한테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어? 싶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60년 대생분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질병, 부모님 돌봄, 구조조정, 자녀 유학,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온갖 돌발 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 줄 몰랐지 하며 후회하게 되죠. 문제는 후회가 늦게 찾아올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명확해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60년 대생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70년 대생이든 80년 대생이든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불가피한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퇴직 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미리부터 내 노후의 주인은 결국 나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또는 국가가 전부 책임져 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은 앞으로 더더욱 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은퇴 후의 삶을 남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퇴직이 임박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해 본다든지 적은 돈이라도 소일거리를 시작해 본다든지 지역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본다든지 말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준비가 나중에 아무도 날 돌보지 않았다는 한탄 대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이어질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나도 내일의 은퇴 전쟁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길 바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은퇴 이후의 삶,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며 다 같이 힘을 내보자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걱정, 혹은 자신만의 팁이 있다면 주변 지인들과 꼭 나눠보세요. 그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은퇴라는 게 겪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길고도 중요한 인생의 한 시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준비만 잘 돼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이 무조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건 아닐 거예요. 반대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선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딱 좋겠죠.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 처절한 은퇴 전쟁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은퇴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